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래 선생님이 맨날 학원 칠판에다 문제를 풀어주다가 오늘은 학원 칠판에서 문제 풀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아이패드 녹화 기능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강일고등학교 18번부터 문제 풀어볼게요. 자, 강일고등학교 18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알겠죠? 자, 강일고등학교 18번 문제를 보시면 문제를 구하고자 하는 건 이 P의 Y좌표예요. P의 Y좌표. P의 Y좌표인데 지금 점에 그 좌표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점이 설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일단 우리는 점을 좀 설정해 줘야 되는데 문제를 좀 살펴보면 문제가 좀 이러네요. 그죠? 원점을 지는 직선 OP를 이렇게 그었을 때 로그 2의 X하고 만나는 점을 Q, 로그 4의 X랑 만나는 점을 P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3이라고 하겠대요. 점 Q가 점 OP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래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두 개를 만들면, 즉 요게 이렇게 조그만 삼각형 하나 하고 이렇게 조그만 삼각형 하나 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좀 커다란 삼각형 여기 있죠? OP 여기를 내가 P 다시라고 이렇게 잡을게. 이렇게 OP 다시를 잡게 되면 여기는 Q 다시라고 잡을게요. 이렇게 Q 다시. OQ하고 Q 다시하고 OP, P 다시가 1대 4라는 닮은비를 가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Q 다시의 길이하고 P 다시의 길이도, 그죠? P 다시의 길이하고 Q 다시의 길이도 몇 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지? 1대 4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지금 이제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그러면 내가 P의 좌표를 한번 설정해 보면, P의 좌표가 여기 1대 4라 그랬으니까, 얘를 A라고 잡으면, 여기에 X좌표가 4A가 될 거고, 그럼 P의 X좌표는 4A, Y좌표는 로그 4의 4A, 이렇게 쓸 수 있게 될 거고요. Q의 좌표는 A, 로그 2의 A라고 쓸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어떻게 쓸 거라고? 여기의 길이가 여기의 길이가 로그 2의 A고, 여기의 길이가 로그 4의 4A인데, 그게 1대 4의 길이비를 갖는다 그랬으니까, 자, 로그 2의 A에다 얼마를 곱하면? 4를 곱하면, 그 녀석의 값이 로그 4의 4A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을 내가 로그 4의 A 이렇게 바꾸면 여기 요 녀석이 원래 2의 2A잖아요. 그죠? 여기가 2의 2 이렇게 되면서 요 녀석이 나갈 때는 뭘로 나가죠? 그래, 2분의 1로 나가는 거니까 바깥쪽이 얼마가 될 거고 8이 될 거고 이렇게 그러면서 로그 4의 4A랑 같아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제 요 녀석을 다시 이렇게 올려주시면 우리는 A의 8제곱과 4A가 같다는 걸 알 수 있고 양변을 AA 약분하시면 A의 7제곱과 4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A라는 녀석은 4의 7분의 1, 양변을 7분의 1제곱씩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A 값을 구해봤더니 A가 이렇게 된대요. 우리가 궁금한 건 요 녀석의 값이니까 얘를 바꿔서 써보면 로그 4의 4 곱하기 A가 4의 7분의 1이니까 그죠? 요게 4의 7분의 1이라고 쓰시면 로그 4의 7분의 8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요 녀석이 이렇게 앞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냥 답이 7분의 8 이렇게 쓰시고 끝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18번 문제 별로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고요. 그죠?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 19번 문제는 좀 생략하고요. 자, 20번 문제는 자, 문제를 봤더니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 얘기인데 자, 로그 n의 정수 부분을 fn이라고 하겠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fn이라는 요 값은 n의 자릿수
자릿수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정수 부분이 1이면 얘가 1이면 2자리, 얘가 2면 3자리, 3이면 4자리, 얘가 5자리면 얘는 4. 이런 식으로 되는 규칙성을 가지니까 fn은 요 n의 자릿수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 얘가 n이고 얘네가 n인 거니까 결국 우리는 1부터 2019라고 하는 요 2019개의 숫자를 이렇게 분류를 좀 해야 되는 거지. 한 자리 숫자. 그리고 두 자릿수. 그죠? 그리고 세 자릿수. 그리고 네 자릿수.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시고, 한 자리 숫자가 총 몇 개 있는 거죠? 한 자리 숫자는 총 9개가 있는 거고, 이렇게. 두 자리 숫자는 10부터 99까지니까 90개가 있는 거고요. 세 자리 숫자는 100부터 999까지 있으니까, 자, 900개가 있는 거고, 네 자리 숫자는 1000부터 2019까지니까 1020개가 있는 거겠네요. 그죠? 자, 이랬을 때 fn의 값은 한 자리 숫자는 fn이 다 얼마니까 얘는 9 곱하기 fn인데 요 녀석이 모두 0이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0으로 나오겠지. 자, 얘는 90 곱하기 fn 해야 되는데 n이 두 자리 숫자니까 얘가 얼마야? 1인 거죠. 그래서 얼마? 90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 얘는 900 곱하기 얼마? fn을 해야 되는데 n이 세 자리 숫자니까 얘가 얼마가 되고 2가 될 거고 따라서 이 녀석은 1800 이렇게 계산하게 되겠네요. 자, 다시 얘는 1020개의 숫자인데 여기에 fn을 곱할 거고 네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가 될 거고 3이 될 거고 따라서 얘를 계산해 보시면 3060이다.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을 다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얘네를 다 더해달라는 얘기인 거니까 자, 계산해 봅시다. 자, 1890이 될 거고 이렇게 계산하니까 5000 얼마가 되는 건가요? 4900이겠네. 자, 이거. 자, 계산하시면 4950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자, 그래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 별표 하나 칠게요. 별표 하나. 자, 별표 하나 치고 이 문제에 함정이 있는데 뭐 사실 함정을 파려고 함정을 파는 건 아니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좀 실수를 했어요. 그죠? 자, 어떤 부분이냐면 A가 지금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거잖아. 그러면 여기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여기 이 문제에서 A의 2분의 1하고 A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대소관계를 한번 따져보시면 A가 1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그러면 2분의 1은 여기쯤에 있을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쯤에 있을 테니까 A의 마이너스 2분의 1 값은 여긴 거고 A의 2분의 1 값은 여긴 거니까 누가 큰 거야? 그래, 얘가 큰 거죠. 그죠? 얘가 큰 거니까 얘를 계산하시면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학생들이 그냥 버릇적으로 다 양수로 답을 써버린단 말이야. 자, 그것만 조심하시면 사실 이 문제는 틀릴 게 없죠. 그죠? 봐봐.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A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전체 제곱하면 얘는 A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하면. 자, 이랬을 때 요놈의 값이 얼마니까? 요놈의 값이 3인 거니까 얘를 계산하시면 5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중에 있을 텐데 얘가 뭐여야 된다고? 그래, 음수여야 된다고요. 자, 얘가 음수여야 되기 때문에 값을 구해보시면 얘가 아니라 얼마? 마이너스 루트 5라고 써주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구한 저 녀석을 이용해서 얘를 구해보면
a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에 자, 인수분 해보시면 a 더하기 1 마이너스 더하기 a의 얼마?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얘 값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인 걸 알고 마이너스 루트 5인 걸 알고 요 녀석과 요 녀석은 a의 2분의 1제곱 그죠?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에 전체 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얘가 얼마니까 얘가 3인 거니까 따라서 9 마이너스 2 하면 얼마? 7.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요 녀석의 값은 7 더하기 1이 될 거니까 전체 값을 계산해 보면 8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5가 될 거고 답은 마이너스 8 루트 5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이 문제 학교에 시험에서 나왔을 때 아마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실수를 했을 거고 그랬을 때 요거는 실수했을 때 감 좀 더 컸을 거야. 그죠? 감 좀 더 크게 줬을 거야. 왜냐면 그 녀석들을 고려하라고 문제를 낸 거기 때문에 자, 요거 실수하시면 감점이 좀 큰 녀석일 거예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2번 문제는 안 풀어도 될 것 같고 자, 2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23번 문제를 보시면 먼저 함수 먼저 정의를 내려볼게. gfx니까 이렇게 gfx는 이런 거죠. g가 요 녀석이고 fx가 요거니까 로그 2의 2분의 x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로그 2의 2분의 x 이렇게 되는 걸 거고 자 f에다가 gx 마이너스 k를 합성한 녀석을 구해보시면 얘는 여기서 k를 뺀 거니까 그죠? 여기 요 녀석 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가 되는 거고 그럼 전체식은 로그 2의 2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가 되겠죠. 자, 식정리를 좀 해보시면 내가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는 1 마이너스 로그 2x라고 쓸 수 있고 내가 로그 2x를 t라고 치환하면 이 녀석을 이렇게 t라고 치환하면 t는 실수 전체 값을 갖게 될 거고 따라서 내가 얘를 좀 간편하게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1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1 마이너스 t 자,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t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 2t가 있으니까 사라질 거고 1이 있고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자, 그냥 한번 적어줄게요.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1과 더하기 2t 마이너스 2가 될 테니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계산되면 마이너스 1이 남아서 자,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녀석도 내가 구하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건가요? 로그 2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가 될 거고 얘를 내가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아, 위에서 실수했다. 그죠? 위에서 실수했어요. 아, 여기 요 녀석이 t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요 녀석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요 녀석이 t의 제곱 요 녀석은 크게 상관이 없을 텐데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 여기가 플러스 3이 되겠다. 그죠? 플러스 3 이렇게 플러스 3 자, 실수할 뻔했네요.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요 녀석이 얘니까 얘가 뭐보다 크고 2보다 크고 따라서 로그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가 뭐보다 크고 3보다 크고요. 자, 얘가 뭐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t의 제곱 플러스 3이
뭐보다 작아야 되니까 요 녀석도 또 실수했어. 또 실수했어. 자, 여기가 마이너스 2t고 여기가 마이너스 2t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고 얘가 0보다 작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t 마이너스 3과 t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니까 t의 값을 계산해 보시면 1부터 얼마까지? 3까지가 되는 거죠. 자, 선생님이 실수해서 조금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요 아이패드로 녹화해서 이제 누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건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니까. 자, 근데 t라는 녀석이 뭐였냐면 로그 2의 x고 그 녀석이 1부터 어디까지니까? 3까지인 거니까 이렇게 3까지인 거니까 x 입장에서는 어디부터? 그래요. 2부터 어디까지? 어디까지? 자, 9까지, 이거 8까지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2일 때가 1이고 8일 때가 3일 때가니까. 그래서 x값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를 만족하는 녀석은 2부터 8까지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요. 자, 얘를 만족해야 되는 녀석을 찾아야 되니까 이번에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가 될 거고 얘가 3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결국 이 녀석이 얼마보다 커야 돼요? 그래, 얘가 8보다 이렇게 커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오케이. 자, 얘가 8보다 크려면 그러면 여기는 이제 x의 제곱 마이너스 2x를 두시고 여기 이제 8이 있는데 마이너스 k를 넘기면 플러스 k가 될 거고요. 여기 더하기 1, 여기 더하기 1을 하게 되시면 이 녀석이 x 마이너스 1의 제곱 9 플러스 k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얘가 이 녀석보다 어때야 되는 거지? 작아야 되는 거죠? 이제 작아야 되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게 1인 거고 얘가 이렇게 그래프가 이제 그려지는 건데 자, x가 1일 때 얼마? 얘 값이? 그죠? 얘가 이거보다 작아야 되니까 결국은 이 녀석은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맞아요? 결국 이 녀석이 뭐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즉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얘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9 플러스 k라는 이 녀석은 0보다 작아야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랬는데 이 문제에서 이제 모든 실수에서 만족하라는 게 아니라 얘를 만족하는 게 몇 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얘를 만족하는 정수 x가 2개가 되도록 k의 값을 정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자, 요렇게 해볼게요. 요렇게 하고 자, 9의 k를 내가 요렇게 써볼게. 9 플러스 k라는 녀석을 요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이 녀석이 얘보다 큰 건 요거보다 어느 쪽? 자, 여기 요 녀석보다 작은 쪽하고 요 녀석보다 큰 쪽 요렇게 되는 걸 거 아니야? 맞죠? 그랬을 때 여기 범위에 속하는 값하고 여기 범위에 속하는 값이 뭐 여기에 몇 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2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 거고 여기가 현재 축방이 1인 거니까 얘는 1부터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녀석일 거야. 그죠? 그랬을 때 몇 개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정수해가 2개가 나왔으면 좋겠대. 그러면 이제 여기 1은 어디에 있으니까 그래 1은 여기쯤에 있을 테니까 여기 1보다 작은 여기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녀석일 거고 여기에 신경을 써야 돼서 요 녀석이 이쪽에서 2개의 정수근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자 여기에 지금 7이 있을 거고 여기에 6이 있을 거고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x값이 요 7하고 여기 6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를 알파라고 잡았을 때 그죠? 여기 값을 알파라고 잡았을 때 이 알파라는 녀석이 6부터 어느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야. 얘하고 얘는 근으로 가져야 되는 거니까 저 알파라는 녀석이 5하고 6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요 알파가 딱 6이 되면 6 값을 못 가져. 왜? 요 녀석이 그죠? 여기 탁 하면 크다라고 표현 못 하는 거니까 즉 알파가 6보다는 작아야 되고 5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알파가 어차피 5보다 크거나 같아도 얘가 딱 5라고 치더라도 어차피 요 녀석이 5를 근으로 안 가진 거니까 얘가 딱 5라고 이렇게 치더라도 요 녀석이 5를 근으로 안 갖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알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 5, 이 알파라는 녀석이 5부터 어디까지? 6 사이에 있는 값을 가질 거니까 알파가 5일 때하고 알파가 6일 때를 한번 구해보자고. 그죠? 그러면 알파가 5가 되면 여기 x가 5가 되면 전체는 얼마가 되는 거고 16이 되는 거고 알파가 6이 되면 그죠? 알파가 6이 되면 x가 6이라는 얘기인 거니까 그때 요 녀석의 값은 25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9 플러스 K라는 요 녀석이 9 플러스 K라는 요 녀석이 16보다는 커야 되고 25보다는 커야 되는데 는을 붙여보자고. 5일 때는 는이 붙어도 되는 거니까 그럼 5일 때는 는이 붙어도 되는 거니까 16쪽에 이렇게 는이 붙을 거고 따라서 K라는 녀석의 값의 범위를 구해보면 어떻게? 자, 어떻게 된다? 9를 빼니까 7보다는 크거나 같고 9를 빼니까 16보다는 작다라고 해서 K값의 범위가 7부터 16 사이에 있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K는 7보다 크거나 같고 16보다 작다 라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요거 답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자, 답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자, 요렇게 7부터 16 사이의 값을 갖는다. 요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요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면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24번 문제. 24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윗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2, 모서리 길이가 6. 그럼 얘 부채꼴을 한번 얘 사실 원뿔이니까 피면 부채꼴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부채꼴이 나올 건데 부채꼴 모양을 한번 잘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될 거고 요런 부채꼴이 될 건데 자, 원뿔 되니까 여기서 아마 여기 좀 요렇게 이렇게 잘려 나가 있는 녀석일 거야.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현재 6이라는 얘기인 거고 여기에 원이 이렇게 하나 붙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원이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데 자, 이 원의 반지름이 4이므로 자, 호의 길이 요 녀석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지? 그래, 8파이가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도 이제 원이 하나 이렇게 붙어 있을 텐데 원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가 2인 걸로 보니까 그러면 여기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그래, 4파이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 호의 길이가 1대 2이므로 이 작은 부채꼴과 요 작은 부채꼴 요 부채꼴과 커다란 부채꼴의 닮은비가 1대 2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가 6이면 여기도 얼마? 여기도 6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 중심각의 크기 구할 수 있겠네. 자, 4파이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 세타가 될 거고 따라서 세타를 구해보시면 3분의 2파이 그래서 여기가 3분의 2파이 120도라는 걸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색칠한 부분의 면적을 구하는 거니까 얘를 한 바퀴 굴렸다는 얘기는 얘를 여기 이렇게 뚝 잘라갖고 폈다는 얘기인 거랑 똑같은 거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녀석의 면적이 어디인 거야? 자, 요 녀석의 면적이 궁금한 거죠. 요 녀석의 면적. 그러면 난 요 녀석의 면적은 전체 부채꼴의 넓이에서 작은 부채꼴의 넓이, 즉 전체 부채꼴의 넓이에서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빼면 되는 거니까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자, 전체 커다란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반지름이? 그러니까 부채꼴의 넓이 공식이 어떻게 되죠? S는 2분의 1 RL 이렇게 되는 거니까 큰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8파이 이렇게 되는 거고 작은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얼마? 6 곱하기 4파이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맞나요? 그러면 이제 얘가 계산하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고 6에서 48파이가 되는 거고 이 녀석은요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얼마가 되는 거고 12파이가 되는 거고 따라서 계산하니까 얼마? 36파이다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 2분의 1 RL이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이 중심각의 크기가 필요가 없었던 건가요? 자, 모선의 길이가 6인 거고요. 여기가 3 거니까 여기가 8파이, 얘가 2인 거니까 여기가 4파이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니까 밑면의 반지름이 4, 밑면의 반지름이 2, 모선의 길이가 6, 즉 원뿔 때 롤러를 페인트를 칠해서 한 바퀴 굴렸을 때 색칠한 부분의 면적 그런 거니까 그냥 부채꼴 면적인 거고요. 부채꼴 면적이니까 크게 상관이 없겠네요. 그죠? 그럼 36파이인 거니까 한번 답을 확인해 볼까요? 자, 36파이. 자, 어렵지 않게 문제를 구할 수 있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강일고등학교 문제를 다 풀어봤고 자, 내일은 또 다른 학교 문제를 한번 풀어줄게요. 자, 여기서 다음에 만나요. 안녕.